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 작전은 환율입니다. 이창용 총재의 마지막 승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1480원 뚫리면은 답이 없다. 주식, 부동산을 버릴지라도 이 단기적으로 현재는 원화를 지켜야 된다. 또 이런 주제로 함께 오늘 작전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깜짝 놀라셨죠? 예, 장중에 1480원 찍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1476원대였는데 꿈쩍하지가 않고요. 어제 나왔던 속보 중에 하나, 가장 많이 메인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데요. 이제 기획재정부가 드디어 이제 칼을 빼들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위에서 사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비상대기하고 있겠다. 여기서 사자 협의체는 어딜까? 일단 기재부가 당연히 있겠고 보건복지부가 들어가거든요. 이건 왜 들어갔겠습니까? 국민연금이 현재 완전히 좀 민간 섹터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한 팀으로 들어갔고 마지막 결국 우리 외환시장의 지킴이가 될 수밖에 없는 한국은행. 이렇게 사자협의체가 나와서 앞으로 정기적, 비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외환 관리에 힘쓴다라는 거고요. 어제 첫 번째 회의도 있었는데 국민연금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자세한 회의 내용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환해지를 통해서 달러 매도를 좀 하게 되는 것들 내용이 관측이 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바라지만은 달러가 강세되는 해당국의 통화가 강해지는 것까지도 함께 베팅을 하기 때문에 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한 주식도 수익률도 먹고 환차익도 먹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지금 국민연금은 그동안에 환해지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환해지를 들어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하죠. 아니 왜 달러가 더 강세될 것 같은데 우리 연금 운용하게 되는데 왜 이제 해지를 걸어 하겠지만은 전략적 판단을 한 거죠. 현재의 환율 1470원대, 80원대가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국민연금은 여기에서 딱 달러 매도를 치면서 환해지를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이제 그런 손실이 없도록 하게 된다라는 이제 과거에 이 올 봄에 대만 생명보험사들도 느닷없이 얘네가 환해지를 걸면서 이제 달러를 던졌죠. 대량 투매하면서 그때 달러 가치가 폭락했던 이제 그런 셈으로 환해지를 걸면서 달러를 매도하겠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환율을 좀 떨어뜨리는 시중에 달러를 푸는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담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거는 근데요, 여러분 다 그냥 테크닉에 불과하고 하루짜리 일주일짜리입니다. 결국에 한판 승부는 역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으로 모든 공은 가게 되고요. 내일 모레입니다. 목요일 27일 우리 한국은행의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고 여기에서 통방문 통화정책 방향 관련이 담긴 이 통방문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이 결국은 저는 마지막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여기서 당연히 동결이고요. 내일 모레 매파적 동결, 이제 동결을 하면서도 인하는 당분간 안 할 거야라는 정도의 코멘트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는 더 센 발언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고 이창용 총재도 물론 이제 내일 모레 가봐야 하겠습니다. 이창용 총재 입을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작심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추측도 가능한 것이요. 이 논란의 블룸버그 인터뷰를 그때를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내용 전에 작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금리 인하와 시기의 폭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정책의 방향 전환, 이 디렉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금리 인상도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해서 느닷없이 방향 전환이라는 금리 인상이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꺼내놨거든요. 이거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은행 금리 인하 끝났다, 나아가서 금리 인상 하나보다라고 해서 주식 한 3조 팔고 채권 던지면서 그날 주가 폭락, 채권 금리 폭등, 국채 금리 폭등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작심했다라고 봅니다. 이례적 발언이죠. 이창용 총재도 바보가 아닌 이상 느닷없이 방향 전환이라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겠습니까? 근데 왜 그랬나? 그 속내에는 환율 방어입니다. 이제 이 환투기 세력들 앞으로 달러를 가지려는 달러 찾는 이제 이들에게 대해서 한 방 먹일 이제 그럴 좀 결심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27일 올 마지막 금통위가 이번 환율 전쟁에 있어서의 마지막 디데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 여기가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못 잡으면은 저는 되돌릴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뭐 금리 인하는 없다 정도가 아니라 이번 통방문이라든가 아니면 이창용 총재의 코멘트를 통해서 아예 금리 인상을 좀 시사하는 듯한 발언까지는 해줘야 저는 그래야 우리 원화가 생존을 좀 하고 이 통화가 이제 강세로 좀 바뀔 수밖에 없다. 왜 제가 이제 마지막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냐면은 이 원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요. 그동안 원달러 환율 제가 1,450원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거는 월봉 차트인데 이미 월봉 차트를 놓고 보면은 여러분 그냥 환율은 1,500원, 1,600원 가려고 다 마음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 이제 이 파라볼릭의 요 꼭대기까지도 여기가 1,450원이거든요. 깨고 이만큼이나 지금 월봉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월봉이기 때문에 다음 봉, 1월봉 하나를 더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적어도 윗꼬리를 달아서 11월에 여기 요 윗꼬리를 죽여놓고 11월 내에는 1,450원대 밑으로는 가줘야 됩니다. 여기 못 가고 12월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위로 가게 되면 지금 뭐 너도 나도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처럼 1,500원 그 이상까지도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주봉을 보면은 더 이거 뭐 주가에서 이런 차트 나오면은 깔끔하죠. 위에 뻗고 있고 지금 60일선도 양운 뚫어가지고 올라서려고 하고 있고요. 뭐 파라볼릭 위에서 깔끔하게 가고 있고 이건 뭐 그냥 날아가는 차트잖아요. 여기서 환율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거나 이번 주 내일 모레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가 마지막 승부수 매파적 동결을 떠나서 정말 원화를 지키기 위해서 뭐든 다 하겠다 정도까지를 정말 승부수를 던져내야 이거 차트를 다시 되돌리죠. 이 원달러 월봉입니다. 이미 여기 못 잡으면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럴 수가 있죠. 아니 여기서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하고 뭐 그런 말을 해도 되냐? 물론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첫 번째 부작용은 많이들 언급하시던데 금리가 급등할 수 있죠.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채권 투자자들, 특히 한국 국채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의 기조 때문에 좀 베팅을 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내일 모레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강력 발언을 하면 국채 금리 뭐 아마 금융채들 아마 튀어오를 겁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우리 국채금리 차트를 좀 보면 제가 3년물하고 10년물 두 개 봤는데 이미 굉장히 솟구치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의미일 것 같습니다. 저것은 이제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좀 흔들리면서 뭐 던진 것도 있지만 이미 저 치솟은 데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10년물도 저 3개월 내에 저렇게 3.3%까지 올라간 거 보십시오. 3년물도 물론 한 이제 2.9에서 안정세를 보인다. 마치 그 왼쪽입니다. 3년물이 헤드앤숄더 같이 보이고는 있지만은 저기까지 올라온 데에는 저는 이창용 총재가 뭔가는 할 것을 좀 시장도 예견되지 않을까. 이제 외국인들이 국채를 좀 팔아치우면서 금리가 올라갔고요. 저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또 은행채, 금융채 금리가 올라가면 아마 1차 타격은 집값은 분명히 약간 주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은행들이요, 뭐 부동산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주담대 안 풀거든요. 이제 당국이 어떻게 압박을 했냐면 올해 이 소위 말하는 대출 총량 못 지키면은 내년에 티오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은행들 다 올해 주담대들 전세담보대출도 죄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실제 받는다 쳐도 이 혼합형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여러분 6자 나왔습니다. 6% 나왔는데 아마 내일 모레 이창용 총재가 더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뭐 금리 인상 불사하더라도 원화 지키겠다는 발언하면은 아마 주담대 금리 6.5%대까지 튀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출 금리는 당연히 급등을 하고 있고 집값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지금 집값이 문제입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못 잡으면은요 환율 날아가 버리고 뭐 아무리 괜찮다 해도 이건 만약에 못 잡는다는 또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 뭐를 해도.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서 아마 AI 관련주 성장주라든가 오늘은 물론 좋겠지만은 또 바이오 이런 성장주들은 직격탄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주식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금리 인하를 안 한다. 사라진 금리 인하 기대가 단기적으로는 악재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만에 하루 오르면 또 뭐 합니까? 환율이 1,480원, 1,490원 되면 90원 되면 내일 또 외국인 8천억 1조 또 팝니다. 그럼 내일 또 떨어져요. 지금 외국인의 투매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환율 떨어지는 겁니다. 원화 강세가 절실하게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오히려 주식에게 필요한 것은 환율 안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창용 총재가 내일 모레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또 솟구치면은 거기가 끝이냐? 저는 그 다음 방어선이 2개가 있다라고 보는데 엔화 그리고 위안화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BOJ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달러당 157엔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일단 우회적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156엔까지는 지금 계속 맞물려 있습니다. FX 마진 거래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쉽게 엔화 약세 베팅을 했다가는 된통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OJ는 이 중앙은행 중에서도 한번 시장 개입하면은 혹독합니다. 미국채를 워낙 많이 갖고 있는 또 이런 국가잖아요. 일본이 영국 다음으로. 그래서 한번 맘먹고 이거 밑으로 밀어버리면은 여러 번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엔화 강세 쪽에 대한 부분도 베팅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에 돈 더 찍겠다 재정 확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BOJ의 행보들 보면 BOJ는 상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막는다고 쳐도 저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좀 하면서 엔화 강세, 달러 약세 그리고 우리 원화 약세를 좀 막는 이런 패턴이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 지킴이, 원화가 되는 마지막 지킴이는 오늘 이제 앞서 트럼프와 시진핑 통화도 이야기는 했지만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위안화가요. 지금 나름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달러 위안의 7위안이잖아요. 7위안이 깨지는 6.9위안대로 가게 되면 이건 본격적인 위안화 절상이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서 좀 강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위안화 차트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위안화 차트는 계속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 7라인들을 깨야 되는 건데요. 계속 보면 지금 중국은 인민은행이 약간 섞어 있습니다. 고시환율하고 자유를 이제 섞었는데 어쨌든 고시환율이에요. 자기네가 고시를 하는데 계속해서 위안화를 절상 고시를 하고 있어서 지금 보면 7.1 위안대입니다. 더 올라가지도 못하게 내려가지도 못하게. 위안화는 만약에 원화와는 다르게 좀 올라갈 때를 또 용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민중앙은행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놓고 보면 이 위안화가 여기 요 라인, 이 7위안만 깨지면은 이게 지금 월봉인데요. 위안화 월봉. 이게 60일 선을, 60월봉 선을 끝까지만 얘를 박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달 내에 혹은 이달과 다음 달 연내에 위안화가 한번 7위안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위안화를 좀 등에 업고 환율이 될 수가 있는. 그러나 이 엔화와 위안화는 다 외부 변수고요. 저는 어쨌거나 내일 모레 우리 이창용 총재를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 급등으로는요. 외인 투매 못 막습니다. 기관이 방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한국은행이 이번에 원화를 지키는데 총력적인 강한 사인을 좀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